공동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4.15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걸 하나 폭로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K보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K보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생활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 K보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선거로는 학교의 학생의 선거와 아파트 입주자와 같은 생활선거를 넘어서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과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부산 약사 회장과 같은 단체장 선거까지도 K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K보팅이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 온라인 투표에도 이용이 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정투표 논란으로 문제가 돼서 해당 CP와 PD까지 구속이 됐던 엠넷의 프리두스 101 2차 공연 현장 투표였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아이돌 멤버를 뽑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온라인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방송 해당 CP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총괄 PD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사용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한 K보팅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이미 법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이 조작을 해서 CP와 PD가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이렇듯 조작이 가능한데 4.15 총선에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과연 논리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죠? 앞으로 이 방송 이후에 어떻게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까불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른 방송을 몰라도 손상대 TV에서 적어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믿으라고 했다고 30년 기자생활에서 헛질을 했겠어? 좀 있으면 다른 거 또 나와. 꿇어 앉아서 빌 때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보받은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 정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부터 문제가 되는 곳 몇 군데를 지금부터 들춰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눈이 하고 있다는 일을 보면 투표함 감시, 투개표 감시, 사전투표함 감시, 직계표 확인 등을 감시하고 인터넷에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선동, 역사적 사실 거짓 폭로 등을 바로잡기 위한 샘플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좌파단체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대, 30대 청년층 투표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시민의 눈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 공식 사이트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선거 정리를 실현하는 곳인 시민의 눈의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선거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선관위의 K보트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거 정리를 목표로 하는 시민의 눈이 시민단체의 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K보트를 통해서 실현을 했는데 이 선거에서 시민의 눈이 선관위와 짜고 시민의 눈 대표 선거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선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개판이었습니다. 우선 시민의 눈에서 주장하는 그 회원수는 5만 4천 명인데 선거 임명부에는 1,400명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명부에는 시민의 눈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난 회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뭔가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5만 4천 명에서 1,400명으로 선거인원이 줄어든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자신들이 제명하고 쫓아낸 회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거 인원도 부정이고 실제 투표도 대리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 방식도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서 한 명의 후보를 고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에 대한 찬성 반대만을 묻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를 봤더니 모두 찬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의혹이 나온 것이 바로 선거 정리를 위해 선관위를 감시한다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민의 눈 대표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K보팅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요?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K보팅입니다. 4.15 총선 조작 안 했겠죠? 아이고 이 쪼다 샘플들아, 내가 이런 것까지 끄집어낼지 몰랐지. 시민의 눈 대표의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 사건, 바로 이 모든 투표에 중앙선관위의 K보팅이 쓰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K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딱 봐도 4.15 부정선거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조작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방송국 PD로부터도 조작되는 현실인데 어떻게 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조혜주 상임대표, 입이 있으면 해명 좀 해보시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한번 모든 선거 관련된 거 다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방송국의 온라인 투표 조작도 밝혀내지 못한 선관위가 어떻게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뻔뻔하게 기자들 몇 명 불러놓고 저가들끼리 모여서 공개 시연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의 눈 대표 그 선거에도 선거관리명부가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자신들이 개발한 K보팅을 통한 선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중앙선관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나서서 증명을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으로 진행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K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거가 무려 8,960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K보팅을 통한 선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회계사 22,000여 명의 대표를 뽑는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 선거에도 중앙선관위의 K보팅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45대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화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차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화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선거의 가장 기본인 비밀 선거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실제로 대형 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특정 인물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회사에 형성되어 있었고 동료에게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특정 후보를 찍은 캡처 화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이 뽑은 인물을 캡처하고 인정하는 것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선거의 가장 기본론적인 비밀 선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을 뽑는 선거가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을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K보팅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상사가 후배에게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라고 한다면 선거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밀선거도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한국공인회계사의 선거가 바로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자마자 이처럼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관위가 개발한 K보팅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작도 가능한데
4.15 총선에서 문제가 100%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걸 그대로 묵과하면 추후에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을 선출직 선거에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손상대 TV에서 밝혔듯이 선관위가 자신들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투표지에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개표 상황표에도 QR코드를 넣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개표 상황표를 제출력하는 그 꼬라지까지 저희 방송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K보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도 선관위를 막을 방도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사실상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라는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무법천지로 선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4.15 부정선거와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K보팅 시스템의 정확한 구조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됐든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시스템이니까 4.15 부정선거에 개입된 그런 시스템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작이 가능한 K보팅 시스템, 과연 4.15 부정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겠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 얘기만 나오면 2탄 3탄 또 날아갑니다. 최근에요, 전직 외교관 그리고 통일부 차관 출신 11명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만 보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제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의 의혹은 대부분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또 갖고 있죠. 왜냐?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다 까버리면 나중에 개표하고 난 이후에 아무 이상 없으면 바람 꽝이잖아. 의혹 없어. 딱 덮을 때 그때 빠방 또 터트려야 되니까 어찌든지 무기는 계속 챙겨놔야 됩니다. 왜? 몇 년 동안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들만 가지고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던 게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바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검찰과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가 두 눈을 바짝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관위가 됐든 한톨 시스템이 됐든 LG가 됐든 이번 선거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 정의연 사건처럼 자살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정거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진실만이 세상에 공포될 것이고, 거짓으로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때늦었습니다.
드러난 각종 증거들만 해도 상상을 넘어서서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결과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MBC PD 수첩을 봤더니 앞뒤 다 떼고 저거들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부정선거 없는 것처럼 몰아가던데 MBC가 그런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MBC가 그럴 시간 있으면 오늘 선상TV에 방송한 이 내용이나 확인해서 선관위를 따지고 달라 되시기 바랍니다. K보팅 알아? MBC도 오디션 프로그램 했잖아. 뒤져보면 또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여간 되돌릴 수 없는 4.15 부정선거의 수많은 의혹들, 이제 그것이 백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계 교포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론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심선언을 하시든지 항복을 하시든지 자수를 하시든지 그 선택은 이번 선거에 개입한 자들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수갑을 차고 깜깜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선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